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라면을 더럽게 맛없게 끓일 수 있는지와 어떻게 끓여야 최고의 라면을 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주저까지 말고 빨랑 가서 라면이나 2개 끓여와 이 새끼야. 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저 아저씨를 모셔올 용기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최악의 라면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솥을 준비하고 물을 붓습니다. 물론 계량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정도의 눈대중을 잽니다. 라면이 다 똑같지 뭐 하면서 집에 있는 아무 라면이나 준비를 합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바로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을 계량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넣어준다는 거죠.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면을 반으로 부숴줍니다. 헤헤이, 안타깝네요. 면을 넣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들고 좋아하는 유튜브의 아부장 채널을 봅니다.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적어줍니다. 물론 절대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지? 이러면서 자책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들어온 댓글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코멘트도 달아봅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완성될 시간이 됐는데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비주얼이 아닙니다. 뭔가 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왠지 물을 조금 더 졸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졸이기 시작합니다. 졸이다 보니 면발이 부를까 초조해집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를 뒤집니다. 급하게 뒤져서 냉동실에 떡과 만두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함을 채워보기 위해 냉동된 그 상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것만 넣어서는 허전할 것 같아서 집에 있던 아부장의 닭육수 김치를 잘 익은 거를 조금 넣어봅니다. 김치를 넣었으니까 뭔가 간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냉동떡과 김치와 만두를 넣기 때문에 온도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다시 끓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냉동만두를 만들어보니 아직까지 딱딱합니다. 김치도 뭔가 더 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끓여줍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달걀도 냉장고에서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넣어봅니다. 계란이 왠지 익지 않는 것 같아갖고 조급한 마음에 계란을 막 풀어봅니다. 끓이다 보니 국물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건더기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면발은 탄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왠지 더 끓이면 면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대로 끄고 그릇에 덜어줍니다. 뭔가 비주얼은 상당히 맛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면을 푸는데 왠지 국물이 어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찐득하지? 라는 느낌도 같이 들어줍니다. 한 입을 라면을 끓인 건지 김치국을 끓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한 입을 먹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 시간에 방구석에서 나 혼자 라면을 끓여야 되지? 왜 끓여주는 사람도 없이 도대체 우리 집 앞에 분식집에서는 어떻게 끓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랑 살 때가 좋았어. 엄마 미안해. 효도할 걸 그랬어. 앞으로 잘할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용히 먹든가 버리든가 알아서 합니다. 이 라면이 이게 라면이냐? 이러면 안 되지. 에이씨. 두 번째, 라면의 정석입니다. 일단 라면에 써있는 설명서를 한번 읽어줍니다. 물 550ml 550ml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빠르게 끓어올 수 있는 이런 얇은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과 분말 스프, 프레이크를 넣고 정확하게 4분 30초를 타이머를 잽니다. 딴짓하지 말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긴장을 타다가 불을 꺼줍니다. 면은 절대 젓지 않았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좋아하는 김치나 단무지를 같이 준비합니다. 면에 덜지 않고 이 냄비째 그대로 넣어줍니다. 일단 한 입만. 아우,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간도 잘 맞고 국물의 양도 정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스탠다드 라면입니다. 면발이 익은 정도가 제일 환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스탠다드일 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최고의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맘대로 최고의 라면입니다. 일단 봉지를 하나 준비합니다. 고운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입니다.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캡사이신 가루입니다. 매운맛이 좋거나 지옥의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저는 자극적으로 하려고 캡사이신을 일부러 사용했는데 이런 태국 고추나 베트남 고추를 갈아서 이런 식으로 곱게 갈아가지고 이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덜 매운맛이 나겠죠. 뭐 솔직히 캡사이신이나 이거나 뭐가 더 인위적이다, 뭐가 더 건강한 맛이다 이런 거 없어요. 라면이 오히려 건강한 맛이 나면 이상하잖아요. 맛이 없잖아. 결국 보통의 맛은 고춧가루 3개, 중간 지옥의 맛은 고춧가루 2개, 베트남 고춧가루 하나, 유황불 지옥불의 맛은 고운 고춧가루 2개, 캡사이신 가루 하나가 되겠죠. 소금입니다. 고운 소금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치킨 스톡입니다. 치킨 분말, 치킨 시즈닝, 치킨 파우더 그런 거요. 오랜만에 등장한 짬뽕 다시, 뭐 사골 분말 이런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아무거나 사골 분말 같은 거 1 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줍니다. 그냥 봉지에 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잘 섞이니까요. 가루류가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라면 스프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맛은 어떤지. 매콤하면서 입에 짭조름하게 붙네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옵션입니다. 양파분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생강분말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이 아니고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티스푼. 조금이란 얘기죠. 공기를 넣어서 잘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비주얼은 그냥 라면 스프라 그래도 믿을 만큼 그런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쯤 하면 궁금하신 분이 계시겠죠? 저도 궁금하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요거를 살짝 탔을 때 어떤 맛이 나오는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놀라운 맛이 납니다. 그런 거죠 뭐.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분말류 소스부터 만들어봤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라면 스프 대용으로 그냥 이거 사용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이거는 라면 스프를 보조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프가 되겠습니다. 절대 이것만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맛은 있겠지만 기대하는 맛은 안 나오니까. 근데 맛은 있다.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어쩐지 아버장이 오늘따라 말이 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이 냄비입니다. 두꺼운 냄비보다는 이렇게 쉽게 열 받을 수 있는 왜 이 산티나는 이거 있잖아요. 얇은 거. 요게 있으면은 물이 끓는 게 확실히 빨라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고, 두 번째 설명서대로 끓이는 라면이 가장 맛이 있다고 하지만 라면에다 계란도 넣고 싶고 파도 넣고 싶고 떡도 넣고 싶고 만두도 넣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대로 넣고 설명서대로 끓이면 국물이 너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국물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최악의 라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끓이는 조리법도 틀렸어요. 라면 인생 20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을 지금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떡입니다. 한 10개 정도 돼요. 냉동만두 2개입니다. 이런 거 넣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따가 끓고 나서 넣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럼 라면이 이제는 다시 1번처럼 돌아가는 수준이 되죠. 물 붓기 전부터 상관없습니다. 그냥 넣어줍니다. 냉동만두 넣어줍니다. 떡이랑 만두 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면 하나 먹자고 뭘 해동까지 해. 그냥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게 물이 끓고 나서 넣어버리면은 얼어있는 거기 때문에 넣었을 때 물의 온도가 확 가라앉아요. 그럼 라면이 익는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설명서랑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맛있는 건 기본의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벗어나도 잡아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거지. 겨울 라면 하나 갖고 먹자고 뭐 더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파도 지금 넣어줍니다. 그냥 파를 넣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게 분명히 파의 향기가 좀 더 맛있게 우러나지 않을까 어쩐 거잖아요. 나중에 끓고 나서 하면은 너무 짧아. 그냥 지금 넣으세요.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라면은, 오늘 이 라면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면입니다. 뭐 요새 어떤 게 더 쫄깃하니 신라면이 맛이 없어졌니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 동그란 면이에요. 동그란 거. 여기에 집어 넣었을 때 동그랗게 그냥 냄비랑 맞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의 동그란 거.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네모난 라면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통은 이거 안 먹고 딴 거 먹어요. 라면. 근데 기본이니까. 아이고 라면 부스러기 습관처럼 실수로 여기 털어넣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맛있는데? 설명서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 550ml 넣고 끓인 후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 넣고 4분 30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양을 똑같이 하면 이 건더기들 때문에 국물이 나중에 줄어들어서요. 그게 좀 빈정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요거죠. 요게 라면 스프 2개 넣는 것보다 요거 넣는 게 좀 더 맛있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맛을 다 이해했으니까. 라면물은 설명서와 다르게 조금 더 많이 600ml를 계량해서 넣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차가운 물을 넣으시고 불을 올려줍니다. 오늘 원래 제가 한때 미쳐갖고 먹었던 맛있는 빨개떡, 그 중에서도 빨부대, 요 콩나물이 들어가고 그 라면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아저씨가 쫓아가지고 네가 뭔데 뭐 비슷하지도 않은 거 하냐 이런 소리 할까봐 내 맘대로 빨개떡, 내 맘대로 빨부대 이런 거 해보려다가 요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급선을 했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했으니 바로 이제 스프를 넣어줍니다. 오, 넘칠 뻔했네. 아낌없이 넣어주고 바로 라면 면을 넣어줍니다. 절대 젓지 않고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타이머 4분 30초를 미리 눌러둡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두가 혹시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면 냉동만두를 처음부터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넣었으면 절대 터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에 찬 목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대로 하면은 물을 50ml 더 넣었으니까 좀 싱거울 거 아니에요. 만들어 두었던 이거입니다. 이거 요거 스프 저는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도 제가 맛을 봤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찝어갖고 조금 드셔보시면은 생각보다 짭조름하니 간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4분 30초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 절대 계란을 그냥 넣지 않겠습니다. 계란을 그냥 넣어가지고 반숙으로 해서 먹는 거 뭐 이제 선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다가 계란 노른자 터지면은 국물 맛이 바뀌잖아.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는 동안 놀지 말고 계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대기. 타이머가 20초가 남았을 때 재빠르게 계란을 부어줍니다. 돌려가면서 부어줍니다. 뚜껑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불을 끄고 대략 10초 정도만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계란도 굉장히 그 잠깐 20초인데 아주 포슬포슬 잘 익었어요. 완성이 됐으니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보기 전에 진짜 마지막 킥입니다. 마요네즈 1테이블스푼입니다. 이걸 왜 넣느냐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버장이 유럽에서 5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3년을 러시아에서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진짜로 도시락 있잖아요. 한국 도시락, 그 팔도 도시락, 맛도 거의 똑같아요. 그게 나가 있는데 진짜 아무 데서나 동네 요만한 슈퍼에서 다 팔아요. 정말 많이 먹는 건데 같이 목욕하러 강가에 갔다가 그걸 끓여 먹는데 이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더라고요. 요새는 여기저기 인터넷에 떠도는 짤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저는 실제로 제가 겪으면서 먹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맛있어요. 이게 넣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제가 바베큐 치킨 영상을 찍을 때 마요네즈를 녹여가지고 그 야채를 볶는 거 보여드렸는데 거의 다 기름입니다. 맛있어요. 마요네즈 원래 맛있잖아요. 오늘은 요거를 킥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요네즈를 일단 비비지 말고 살짝 묻어있는 상태에서 한 입을, 어우 김도 펄펄 나고 맛있겠는데?
매콤한 맛이랑 약간 살짝 새콤한 그 마요네즈 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거를 이제 비비겠습니다. 국물에 섞는 거죠. 러시아 애들이 도시락에 마요네즈 넣어서 먹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러시아 음식 중에 보르시라는 음식이 습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요네즈도 타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되게 익숙한가 봐요. 습에다 마요네즈 타고 이러는 게. 비주얼은 무슨 치즈 있잖아요. 치즈 섞어놓은 치즈 라면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맛은 맛있습니다. 치즈 풀어놓은 거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산미가 좀 있는 그런 국물이 궁금하니까. 국물 색깔이 이런 식입니다. 국물도 맛있어.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매운맛이 중화가 됐고 그 마요네즈 때문에 아우 씨 뭐야 이런 건 없어요. 맛있어요. 상당히 먹을만하고 분말 스프를 만들어서 넣어서 그런지 괜히 기분 때문에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서 먹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많이 생각하신 다음에 넣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넣는 거를 한 번쯤은 추천드립니다. 왜? 맛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